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아스트라한 화학공장에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은 이후에 3일 후죠. 5일인데요. 또다시 러시아 남부 지역의 석유 저장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건 러시아 관리들이 밝혔죠.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드론 공격은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병력으로 러시아의 소련식 인파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죠. 따라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수시설, 공급창, 특히 정유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러시아군 공격을 꺾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의 크라스노다르주 카네프스키에 있는 노우민스카야 마을에 위치한 석유 생산품 잔존물 저장 창고에 드론 공격을 가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이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석유 저장 창고 타격이죠. 러시아는 곧 보복에 나섰죠. 러시아는 꼭 보복합니다. 밤사이에 곧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 104기와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장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는 연간 원유 625만 톤을 처리하는 정유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시설 가운데서도 아피스키라고 하는 정유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공장이죠. 여기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디젤 연료와 항공 등유를 공급받는 아주 전략적으로 허브가 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코발렌코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월 11일 밤에도 또 사라토브주 엥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은 무인 시스템 부대, 군사정보국, 특수작전군 및 기타 부대가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500km 떨어진 마일수로 따지면 9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정유 공장입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채널 샤멜 샷은 엥겔스는 사라토브에서 올가강 건너에 있는 도시인데요. 최소 11건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주 대규모 폭발이죠. 엥겔스는 러시아의 엥겔스2라는 아주 중요한 전략 항공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의 표적이 되어온 지역이죠. 전에도 여러 번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전략 항공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라토브 정유 공장은 러시아 연료 인프라의 핵심 시설 중 하나죠. 이 공장의 정유 용량은 연간 700만 톤에 달하는 공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 정유 공장이 러시아 군의 연료를 공급하는 공장으로서 핵심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유 공장과 연료 저장소 등의 인프라 시설 공습은 러시아군 진격에 큰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군사 물류 보급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아가서 경제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말하자면 더 광범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드론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에 장거리 공격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격지를 살펴보면요. 라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정유소, 탐포프주의 증류소, 브리안스크의 화학공장, 이곳을 잇따라 공격했는데요. 러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라잔 정유소는 피해가 커서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가 받은 피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이 러시아에 준 영향이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1월 17일
석유 제품 해상 수출이 전년 대비 2024년에 9.1% 감소해서 1억 1370만 톤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공습을 포함해서 화석연료까지, 그러니까 석탄이 되겠죠. 석탄 산업이 되겠죠.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러시아의 정유소는 2024년에 약 2억 6,7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쟁이 치열했다고 하는 이것을 방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비례해서 생산 비용 상승, 가격 하락, 가솔린 수출 금지 등으로 인해서 운영에 부담을 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경제적인 피해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입은 피해로 공장 운영의 중단은 연쇄적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트해 항구를 통한 수출도 9% 감소한 6,196만 톤, 흑해와 아조해 항구를 통한 선적은 10% 감소한 4,275만 톤, 러시아의 대표적 수출용 석유 저장 시설이 있는 투압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투압세 정유 수출 공장은 3분의 1이 감소해서 910만 톤으로 줄었다는 보도입니다. 이 투압세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에는 러시아 남부 최대 석유회사 로스네프라고 하는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투압세 정유 공장의 연 생산량은 24만 배럴의 생산력을 갖춘 공장이죠. 여기서 뭘 생산하느냐? 나프타, 연료유, 경유, 디젤유 이런 것을 생산해서 주로 터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수출 기지로 유명한 곳이죠. 좌우간 때로 몰려오는 우크라이나 무인 드론을 요격해서 안전하게 정유시설을 보호해야 하는데 큰 문제에 부닥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가의 S-300 같은 방공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요. 드론이 작다 보니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요격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궁여지책이죠. 러시아가 드론 공격에 곤욕을 치르다 보니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드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물뿐이다. 그물. 그래서 그물막 전술이 나왔습니다. 그물막 지붕을 쳐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지난 현지 시간 10일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바흐무트와 차시우 야르를 잇는 고속도로 상에 2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 터널을 설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SNS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보급부대 차량이 대파된 채 수도 없이 늘어서 있는 영상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드론을 막기 위해서 그물막 전술을 쓰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차의 경우 러시아 전차들이 포탑 위에 쇠막대기를 세우고 그물막으로 지붕을 한 전차를 보셨을 겁니다. FPV 1인칭 시점 드론은 그물을 뚫지 못하기 때문이죠. 뚫어도 목표 방향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효과가 있다고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가성비 높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드론을 막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장에서 드론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드론은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 세르히 베스크레스트 노프는 최근에 광섬유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낚싯줄처럼 가느다란 광 케이블을 달아서 최대 10km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드론 주파수가 재밍, 방해를 받을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파수 방해를 받지 않는 광섬유를 연결한 드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1인칭 시점 FPV 드론 얘기입니다. 이 드론은 고글,
특수 안경을 쓰고 드론을 조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글을 쓰고 전원을 막 켜자마자 쾅 터졌는데요. 이 고글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러시아군이 기부받은 드론 조종용 고글에 폭탄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최근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은 전원을 켜면 즉각 폭발하는 드론용 고글을 러시아군이 입수해 조사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 고글은 일반 소비자용 제품으로 놀랍게도 전원을 켜자마자 폭발하도록 제작됐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JSC MPP 대표 이고르 포타포프 대표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1인칭 시점 드론 고글 여러 대를 러시아군에 기부했다. 그러면서 고글을 켜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 조사해보니 모든 제품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각 고글에는 10에서 15g 정도의 폭발물이 들어있어서 사용자는 사망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부상을 입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타스통신은 유력한 배후가 어디냐? 우크라이나로 추정하겠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친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수많은 소비자용 FPV 드론을 감시용으로, 정찰용으로, 폭발물 운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도 동시에 갈수록 태산처럼 커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죠. 외신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무선 호출기 삐삐 폭발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인가요? 레바논과 시리아 일대에서 삐삐와 무전기 수천 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폭발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식료품점과 거리, 집안 등 장소를 불문하고 폭발이 이어지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최소 37명이 숨지고 약 3,000명이 중경상을 입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고글 폭탄 사례도 비교할 만한 비슷한 종류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우크라이나 전장에 새로 등장한 드론 전쟁, 드론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